어머니, 6개월입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박정숙의 온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손끝이 얼어붙고 귓속이 먹먹해졌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췌장암 말기. 전이도 많이 진행됐고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숙의 거칠고 굵은 손이 진단서를 부들부들 떨며 잡고 있었다. 평생 차가운 생선을 만지며 닳고 다른 그 손이 이제는 죽음이라는 마지막 명세서를 움켜쥐고 있었다. 이제야 좀 쉬어볼까 했는데 25세 남편을 잃고 혼자서 시장 좌판 하나로 두 자식을 키워낸 그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생선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파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런 그녀에게 세상은 이제 마지막 청구서를 내밀었다. 죽음,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직 죽을 수는 없었다. 아들 민준이는 사업에 실패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였고 딸 서연이는 남편 병원 개업 자금 때문에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자식들이 아직 제 발로 서지 못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인가. 항암 치료를 하실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고통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의사의 표정이 애매하게 일그러졌다. 수십 년간 이런 환자들을 봐온 그였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은 편하지 않았다. 그럼 호스피스는요? 그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에 집중하면서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67년 인생에서 편안한 시간이 언제 있었던가. 남편이 죽던 날도, 아이들이 아파 병원에 뛰어가던 밤들도, 장사가 안 돼서 끼니를 거른 날들도 그녀에게는 편안함이라는 게 사치였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항암 치료를 한다면 월 500만 원 정도, 호스피스는 월 200만 원 내외입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평생 모은 돈이 겨우 8천만 원. 집은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고 시장 좌판도 임대료가 밀려 있었다. 치료비를 대려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애들한테 또 짐이 되다니. 병원을 나서는 길 정숙의 다리는 휘청거렸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은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어쩜 이리도 잔인할 수 있는지.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몸이 좀 안 좋다는 정도야. 거짓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지만 삼켜야 했다. 아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억대 빚에 눌려 밤마다 한숨만 내쉬는 아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병을 말할 수 있을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망설이듯 끊어졌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건강하시면 된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알 수 있었다. 아들도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다. 아마도 돈 이야기였을 것이다. 사업 정리하느라 또 돈이 필요한 모양이었다. 이런 때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이 받을 보험금이 2억 정도 될 것이다. 집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 터. 그 돈이면 아들의 빚도 갚고 딸의 병원 개업도 도울 수 있겠다. 그래, 내가 빨리 죽으면 되는 거네. 아이러니했다. 평생 자식들을 살리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자신이 빨리 죽어야 자식들이 살 수 있다니. 그런데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정말 그럴까?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문득 지난주 민준이가 서연이와 통화하던 내용이 떠올랐다.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엄마 상태가 어떨 것 같냐? 글쎄, 나이가 나이인데.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그때는 그냥 자신을 걱정하는 대화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그때도 보험금 이야기였던 건 아닐까?
아니야,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 자리한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민준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어색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 오셨어요? 응. 너 일찍 왔네? 네. 그냥 일찍 들어왔어요. 민준의 시선이 정숙의 손에 들린 병원 봉투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정숙의 심장이 빨라졌다. 설마, 설마 내가 아픈 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민준의 질문이 너무 조급했다. 마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순간 박정숙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뭔가 잘못됐다. 자신이 죽어가는 중이라는 사실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괜찮다더라. 별일 없어.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연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세한 실망감. 그것을 놓치지 않은 박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게임 시작이구나. 67년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되었다. 어머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숙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별거 아니래.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거짓말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민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실망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다행?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런데 엄마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준비할 것도 있고. 무슨 준비? 아, 그냥. 병원비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민준의 대답은 어색했다. 마치 다른 말을 하려다가 급하게 바꾼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숙은 민준의 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의심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텐데. 시계를 보니 밤 11시. 거실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과 서연이의 목소리였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다. 오빠 엄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근데 표정이 좀 이상했어. 이상하다니?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혹시 큰 병인데 우리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정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대화 같았다. 그럼 어떻게? 치료비가. 그러게. 만약에 정말 큰 병이면. 그때 서연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그런데 말이야. 뭐? 엄마 앞으로 된 보험 있잖아. 정숙의 숨이 멈췄다. 그거 말고도 집도 엄마 명의로 되어 있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떡해. 아니 나도 그런 생각하기 싫지만. 현실적으로 오빠는 지금 빚이 얼마야? 3억? 4억? 4억 2천. 내 남편 병원 개업 자금은? 지금 당장 2억이 필요한 상황이고.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정숙은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가슴을 꽉 눌렀다. 서연아, 오빠 나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엄마가 정말 큰 병이면 치료비로 다 날아가 버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사망보험금만 2억이야. 집까지 합치면 5억은 넘을 거고. 5억? 그 숫자가 정숙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되면 오빠 빚 문제도 해결되고 내 남편 병원도 열 수 있어. 서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민준의 재지는 힘이 없었다. 마치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듯이. 아니 오빠도 생각해봐.
엄마가 지금 67살이야. 평균 수명까지 얼마나 더 사셔야 하는데 그동안 병원비, 약값, 간병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져 문틀에 기댔다. 그런데 만약 지금 깔끔하게 정리되면 정리? 응. 요양병원 같은 데 모시는 것보다 호스피스가 낫지 않을까? 거기가 더 빠르다던데. 더 빠르다. 그 말의 의미를 정숙은 단번에 알아챘다.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정숙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글쎄,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보다야. 민준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을 정숙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리고 오빠, 사실 나 요즘 엄마 간병하는 거 너무 힘들어. 감정 노동이 장난 아니야. 맨날 아프다고 하시고 약 챙겨달라고 하시고 간병을 감정 노동이라고? 아니 말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솔직히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어. 하루빨리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어.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다.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나 배신감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내 자식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서연아, 엄마가 정말 아픈 거 맞을까? 오늘 표정 봐서는 나도 그게 궁금해. 혹시 우리 눈치 보느라 숨기시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엄마 성격에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물어봐. 정확히 뭔 검사 받으셨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물어봐? 걱정돼서 그런다고 하면 돼. 자연스럽게.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자식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보험금 2억. 집까지 합치면 5억. 호스피스가 더 빠르다. 하루빨리 상황이 정리됐으면. 67년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밤이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그때는 적어도 희망이 있었다. 자식들이 잘 자라기만 하면, 자식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모든 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죽어야 자식들이 행복해진다. 새벽 4시,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67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깊게 패인 주름,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이게 내 자식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걸까? 짐덩어리, 골칫거리, 아니면 그냥 5억 원짜리 보험 상품? 거울을 바라보던 정숙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절망이 가라앉고 그 자리에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그래, 이제 알았어.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67년 만에 처음 짓는 종류의 웃음이었다. 게임의 룰을 이제야 이해했구나.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린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카드를 준비해야 했다. 아침이 되면 연기를 시작할 것이다. 아픈 어머니,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노인, 곧 죽을 것 같은 환자의 모습을, 자식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해내서 그들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숙의 입꼬리가 더 깊게 올라갔다. 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주마.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숙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침 7시.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을 바라봤다. 67년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얼굴이 무기가 될 것이다. 연기 시작. 으윽. 정숙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일부러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문 밖에서 민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다리가 좀 아파서. 민준이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다.
정숙은 화장실 문틀을 붙잡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네. 하지만 정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힘이 없었다. 마치 정말 몸이 아픈 사람처럼.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진짜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미묘한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글쎄, 의사가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 거짓말.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민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실망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상한 기대감이 들어섰다. 정밀 검사요? 어떤? 잘 모르겠어. 뭔가 복잡한 검사 같던데.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고. 정숙은 힘없이 침대에 앉았다. 어깨가 축 처져 보였다. 엄마, 그럼 언제 검사 받으실 거예요? 다음 주 예정이야. 근데 검사비가. 걱정 마세요. 검사비는 제가 낼게요. 민준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평소 돈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리던 그가 역시 정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고마워. 그런데 민준아. 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들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했다. 아니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미리 정리해둘 것들이 있어서. 무슨 정리요? 보험이나 집 문서나 그런 거 말이야.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엄마, 그런 건 아직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곤란하지 않게. 정숙은 일부러 말을 흐렸다. 민준이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서류들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너무 빨라. 정숙은 마음속으로 혀를 찼다. 아들이 이렇게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 검사 결과 보고 나서 그날 오후 서연이 급하게 찾아왔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정밀 검사 받으신다면서요? 서연의 얼굴에도 같은 기대감이 떠 있었다. 응, 다음 주에. 어떤 검사예요? 많이 아프세요? 잘 모르겠어. 의사가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정숙은 일부러 표정을 어둡게 만들었다. 혹시 안 좋은 결과 나올까봐 걱정돼서.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다른 궁금증이 가득했다. 그런데 엄마, 혹시 병원비 많이 들면 어떡해요? 글쎄, 생각 보고 싶지 않지만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잖아요. 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노골적이구나. 정숙은 속으로 혀를 찼다. 딸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없어. 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그럼 집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서연의 말에서 정숙은 소름이 돋았다. 집을 벌써 계산해 넣고 있는 것이다. 서연아. 네. 만약에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엄마는 오래 고생하고 싶지 않아. 서연의 눈빛이 번쩍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호스피스 같은 데서 편안하게.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의 반대는 형식적이었다. 오히려 그 제안을 반기는 것 같았다. 응, 너무 앞서 생각하는 건가.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자식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오빠 엄마가 호스피스 얘기까지 하던데. 정말? 그럼 엄마도 마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호스피스가 나을 수도 있어. 왜? 돈 덜 들잖아. 항암 치료하면 엄청 비싸다던데. 수천만 원씩. 그러게. 어차피 결과는 뻔할 텐데 돈만 축낼 필요는 없지.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식들이 자신의 치료비를 축날 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빠 엄마가 정말 아픈 건 맞는 것 같아. 응. 표정이나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어. 다행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의심받을까봐 걱정됐는데. 맞아.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진행. 정숙의 가슴에 분노가 치솟았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죽음은 그저 진행되어야 할 일에 불과했다. 그런데 서연아,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무슨 말이야? 엄마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이들이 관심 보이고 그러면 이상할 수도 있잖아. 아, 그런가? 응.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 평소처럼.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지. 엄마가 더 아파지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청할 거야. 그때까지는 그냥 두고 봐. 응. 대신 보험 서류나 그런 것들은 미리 확인해 둬야겠어. 그것도 그렇네. 혹시 엄마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놨을 수도 있고. 설마 그럴까? 엄마가 그런 분이야? 모르지. 사람 마음이란 게.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다. 거울 앞에 선 정숙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표정이었다. 67년 만에 처음 보는 차가운 미소였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구나.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기다린다면 자신도 자연스럽게 준비할 것이다. 정숙은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평생 가계부로 쓰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용도로 쓸 것이다. 복수 계획서. 첫 번째 항목을 적었다. 1. 자식들의 탐욕 더 키우기. 유언장 작성 가짜. 3. 자산 정리 진짜 4. 마지막 선물 준비. 정숙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옥의 문이 열렸구나. 그리고 이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닐 것이다. 정숙의 입꼬리가 더욱 깊게 올라갔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67년 인생의 연륜이 새겨진 이 얼굴로 생애 최고의 연기를 해야 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으윽. 정숙은 작은 신음과 함께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제보다 더 약해 보이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복도를 걸을 때는 일부러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 급히 달려왔다. 정숙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데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숙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 돈 많이 들 텐데.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낼게요. 너무 쉬워. 정숙은 속으로 혀를 찼다. 민준이 이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다. 고마워. 근데 민준아. 네. 정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평소보다 차가운 손이었다. 엄마가 만약 정말 큰 병이면 너무 많은 돈 쓰지 말고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지만 민준의 반박은 힘이 없었다. 오히려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엄마는 너희들이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치료비로 억대가 들어간다던데. 엄마, 차라리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정숙은 일부러 말을 흐렸다. 민준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히려 안도감이 더 컸다. 오후에 서연이 찾아왔을 때 정숙은 한층 더 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냥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정숙은 소파에 기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병원 가봐야겠어요. 정밀 검사 받으셨다면서요? 응, 내일 가기로 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서연의 질문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글쎄, 의사 표정이 좀 어두웠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 준비요? 정숙은 서랍에서 낡은 유언장을 꺼냈다. 서연의 눈이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이거 오래전에 써둔 건데 수정해야겠어. 엄마, 그런 거 지금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은 유언장에서 떠나지 못했다. 아니야. 미리 정리해둬야 너희들이 나중에 편하지. 정숙은 일부러 유언장을 서연이 잘 보이는 곳에 펼쳐놓았다. 집이랑 보험금. 너희 둘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서연의 호흡이 빨라졌다. 엄마, 그런 얘기 지금 하지 말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그리고 너희들 형편도 어려운데. 정숙은 서연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민준이는 빚도 있고 너는 남편 병원 개업 자금도 필요하고 엄마가 어떻게 그걸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다 알고 있어. 정숙은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그래서 더 빨리 정리해야겠어. 내가 오래 끌면 너희들만 고생이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서연의 반대는 형식적이었다.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였다.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자식들의 대화를 들었다. 오빠, 엄마가 유언장 꺼내셔서 보여주시던데. 정말? 뭐라고 써 있어? 집이랑 보험금 우리 둘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휴, 다행이네. 다행이라고? 정숙은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 들었다. 그런데 오빠, 엄마 상태가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던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병원에서 뭐라고 할까? 아무래도 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연아,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어. 뭐? 유언장이 진짜인지 확인해야겠어. 혹시 엄마가 딴 마음 품고 있으면 어쩌지? 설마 엄마가 그러실까? 모르지. 사람 마음이란 게 혹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내일 엄마랑 같이 병원 가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볼게. 좋은 생각이야. 확실히 해두자.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침실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완벽한 말기 환자였다. 창백한 얼굴, 깊게 패인 눈과 마른 입술. 67년 인생의 연기력을 총동원한 결과였다. 여우주연상감이야.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정숙을 병원에 데려다 줬다. 차 안에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어제 유언장 얘기하셨잖아요. 응. 혹시 다른 생각은 없으시죠? 다른 생각? 아니,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정숙은 민준을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불안감이 더 컸다. 왜? 엄마가 유언장을 바꿀까봐 걱정되니? 그런 게 아니라. 민준아.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너희들 말고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당연히 너희들한테 다 물려주는 거지. 민준의 표정이 밝아졌다. 집도? 당연하지. 엄마 집인데 누구한테 줘?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기쁨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기쁨이었다.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을 때 정숙은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많이 아픈가요? 일단 정밀 검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준비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도 정숙의 연기에 속아 넘어갔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건 검사 결과에 따라. 정숙은 민준을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준이 말했다. 엄마, 혹시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호스피스 같은 곳도 생각해 보시는 게. 호스피스? 네.
거기가 더 편안하시니까요. 더 편안하다고? 정숙은 민준의 진심을 읽었다.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그럴까? 너희들이 고생할 필요는 없으니까. 엄마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밀 검사 결과 봐야 한다는데. 의사 표정이 좀. 서연과 민준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준비할 것들도 있겠네요. 무슨 준비? 장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 편의를 위한 준비들. 정숙은 자식들의 위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알겠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잘 처리할게요.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앉아 자신의 연기를 돌이켜봤다. 완벽했다. 자식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이제 그들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정숙은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두 번째 항목에 체크했다. 1. 자식들의 탐욕 더 키우기. 유언장 작성 가짜 진행 중. 3. 자산 정리 진짜 4. 마지막 선물 준비. 67년을 살면서 가장 완벽한 연기였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정밀검사 결과를 받으러 가는 날 아침, 정숙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창백한 얼굴, 깊게 패인 눈과 마른 입술, 완벽한 말기 환자의 모습이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야. 엄마, 준비되셨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응, 가자. 정숙은 힘없이 일어나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마치 정말 걸을 힘이 없는 것처럼. 병원 가는 길에 서연이도 합류했다. 남매의 얼굴에는 같은 표정이 떠 있었다. 걱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서연의 질문에 정숙은 작은 한숨을 쉬었다. 글쎄,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아. 민준과 서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 순간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다. 진료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정숙은 미리 의사에게 부탁해둔 대로 연기를 계속했다. 많이 안 좋은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민준과 서연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의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치료 방법은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고령이시고 상태를 봐서는 고통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럼 호스피스 같은 곳이 그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빨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 많이 힘드시죠? 서연의 위로는 형식적이었다. 괜찮아.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니까. 엄마, 그럼 이제 정리할 것들이 있겠네요. 민준의 말이 너무 직접적이었다. 정숙은 속으로 혀를 찼다. 그래. 미리 준비해둬야겠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숙은 서랍에서 유언장을 꺼냈다. 자식들의 눈이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이거 다시 써야겠어. 왜요? 내용이 틀렸나요? 서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다. 아니야. 좀 더 명확하게 써야겠어. 너희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정숙은 일부러 천천히 유언장을 펼쳐 보였다. 유언장. 집시가 3억 민준, 서연 공동상속 각자 1.5억씩. 보험금 2억 민준, 서연 공동상속 각자 1억씩. 예금 8천만 원 장례비 제외 후 민준, 서연 분할. 총 유산약 5억 원. 민준과 서연의 눈이 번쩍였다. 엄마, 이렇게 써도 되나요? 당연하지. 내 재산인데. 하지만 정숙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이 유언장은 가짜였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민준의 제안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정숙은 공증사무소에서 가짜 유언장의 공증을 받았다. 물론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다.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었다. 자식들은 이제 완전히 안심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탐욕이 본격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선택. 엄마, 저 사업 하나 더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사업? 부동산 쪽인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민준은 어머니가 곧 죽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용기가 생겼다. 얼마나 필요한데? 2억 정도. 사채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사채? 괜찮아요. 곧 정리될 거니까. 곧 정리될 거라는 말. 정숙은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위험하지 않니?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민주는 어머니의 집과 보험금을 담보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무리한 투자를 결정했다. 서연의 선택. 엄마, 저희 병원 개업 자금 때문에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어요. 얼마나? 1억 5천. 이자가 좀 높지만 어쩔 수 없어서.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유산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빚을 지고 있었다. 괜찮을까?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숙은 자식들의 선택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한 달 후, 정숙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제 진짜 말기 환자처럼 보였다. 엄마, 호스피스 얘기해 보실까요? 응, 그럴까? 어디로 가실 거예요? 평화로운 곳.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 곳. 엄마,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오히려 빨리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그날 밤, 정숙은 자식들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엿들었다. 오빠, 엄마가 호스피스 가시면 얼마나 걸릴까? 글쎄,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짧으면 더 빨리. 그럼 우리 빚 문제도 곧 해결되겠네. 응. 다행히 타이밍이 다행이라고?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아, 서연아.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자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였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장.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정숙은 공증받은 가짜 유언장을 다시 꺼냈다. 이대로 괜찮지? 민준과 서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럼, 이제 정말 준비해야겠구나. 정숙은 유언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그 서랍 맨 뒤쪽에는 진짜 유언장이 숨어 있었다. 진짜 유언장의 내용. 전 재산을 보육원과 암연구재단에 기부한다. 자식들에게는 빚더미만 남겨준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선물이다. 정숙은 속으로 웃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자식들은 확신에 차서 더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정숙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선물.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복수를. 67년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박정숙의 연기 실력은 이제 아카데미 상감이었다. 아파. 새벽 5시 정숙이 큰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급히 달려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겠어. 정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요. 응급실에 도착한 정숙. 미리 협조를 구해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네요. 민준과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다. 얼마나 심각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민준과 서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슬픔이 아니라 묘한 기대감이었다. 호스피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사의 제안에 정숙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까? 너무 고생스러워. 엄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서연이 너무 빨리 대답했다. 저희도 엄마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민준의 말에도 진정한 슬픔은 없었다. 일주일 후 정숙은 호스피스에 입원했다. 자식들은 매일 문병을 왔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의사 선생님, 엄마 상태가 어떤가요? 글쎄요. 며칠 정도. 의사의 말에 민준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그들의 마음속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3일째 정숙은 자식들의 대화를 또 한 번 엿들었다. 오빠,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 간소하게. 3일장 정도로.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망 신고하고 일주일 안에. 우리 빚 문제도 드디어 해결되겠네. 정숙은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만족감이 올라왔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5일째 새벽 정숙은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아, 아프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심장 박동수도 급격히 떨어졌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 위험 수준입니다. 간호사들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과 서연이 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긴장감이 더 컸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가족분들, 의사가 중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전 6시 32분. 임종하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B- 하는 긴 신호음이 울렸다. 민준과 서연이 형식적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엄마.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다. 5억 원. 드디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박정숙은 죽지 않았다. 호스피스 뒷문으로 간호사복을 입은 정숙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67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가 떠 있었다. 기사님, 울진으로 가주세요. 울진이요? 멀리 가시네요. 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러 가는 거예요.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다. 일주일 후면 진짜 유언장이 공개될 거야. 일주일 후 박정숙의 장례식을 마친 민준과 서연은 들뜬 마음으로 공증사무소를 찾았다. 어머니 유언장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증인이 봉인된 유언장을 꺼냈다. 이상하네요. 유언장이 2개가 있습니다. 2개요? 네. 하나는 일반 유언장이고 하나는 일주일 후 개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서로 바라봤다. 일주일 후. 오늘이 딱 일주일이네요. 공증인이 진짜 유언장을 개봉했다. 진짜 유언장. 나 박정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한다. 전 재산 5억 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가정 2억 5천만 원. 대한암학회 연구기금 2억 5천만 원. 민준과 서연에게는 각자가 지은 빚만 남긴다. 민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빚 4억 2천만 원. 서연 병원 개업을 위한 대출 1억 5천만 원. 이것이 67년 동안 너희를 사랑했던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죽지 않았다. 단지 너희들의 탐욕으로부터 탈출했을 뿐이다. 울진 바닷가 어딘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더 이상 찾지 마라. 박정숙. 이게 뭡니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5억 원이 다 없다고요? 서연이 유언장을 낚아채듯 읽어봤다. 엄마가 살아있다고? 공증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인의 모든 예금이 이미 기부단체로 이체되었다고 합니다. 집은요? 집은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 금매로 매각되어 그 돈도 모두 기부되었다고 하네요. 민준과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는 빚만 남은 거예요? 같은 시간 울진 바닷가. 새 이름 김순자로 살고 있는 정숙은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여유로운 아침을 맞고 있었다. 아리야, 산책 갈까? 강아지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정숙의 얼굴에는 진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새로 사귄 동네 친구였다. 순자 씨, 오늘 저녁에 바다낚시 어때요? 좋아요. 67년 만에 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니까. 정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자식들아, 이제 알겠니? 탐욕의 대가가 무엇인지. 3개월 후, 민주는 파산 신청을 했고 서연은 남편과 이혼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찾으려 했지만 박정숙이라는 이름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울진에서는 김순자라는 친절한 펜션 사장님이 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67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일까요? 박정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모르던 사람에게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기도 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진정한 가족, 진정한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